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애타게 찾는 실종아동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종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직접 이런 가족들과 함께 나서서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실종 아이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고 혹시 기억나시는 점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 이건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전단지 제작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속상한 일도 많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전단을 나눠줄 때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받아도 금방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에게는 사실 그 전단 한 장이 아이하고도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네. 전단이 버려지면 밟히면 내 너무 아이가 속상하죠. 버려지고 밟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런 전단지를 보는데 드는 시간이 단 3.5초 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초에서 한 10초 정도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전단지를 보고도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종 아동들을 찾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견된 그 아이들 중에 작년 10월경에 경찰관이 이제 그 전단지를 그 버스 타는 데다가 그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실종된 지가 한 30년 넘게 지났는데 그 전단지를 본 이웃집이 마을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설마 혹시 하고 갔는데 네. 진짜 그 아이인 거예요. 와. 이제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그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그 전단지 얼굴과 지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네. 거의 뭐 너무 막 닮아가지고 몇 년 만에 찾은 거예요? 거의 한 33년 만 정도는 될 거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너무 좀 행복했고 네. 전단지의 효과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전해드려서 전단지를 잘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많이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 벨기에의 한 NGO 단체에서는 좀 색다른 방식을 시도했다고요? 네. 아이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의 NGO 단체인데 차일드 포커스라는 곳인데 네. 벨기에 지부에서 네, 네. 코인즈 오브 호프라고 해서 동전에 실종 아동의 얼굴을 새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어요. Currency is the world's oldest, most shared media, but it's also the most difficult to have made. We needed the agreement of all 19 European governments of the Eurozone to produce and circulate 1 million €2 coins with the face of Liam van den Branden, a child who sadly enough has been missing for 20 years. For the first time ever, these euro coins show the face of a missing child. The supporting campaign simply asked people to spend the coins of hope as quickly as possible. We got the support of banks and supermarket chains, all the way to local shops. Custom TV commercials referred to the product that was just seen in the previous commercial, encouraging people to pay for it with the coins. Pay for your snacks with Coins of Hope and help spread hope for every missing child. 코인즈 오브 호프라고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전을 활용한 방법이네요. 네, 동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아이의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찰스 포커스 벨기에 지부에서 지난 2016년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해서 200만 유로를 동전에 아이의 얼굴을 새겨서 유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그 날에 한정된 액수만큼을 유포를 한 건데 뭐 남의 나라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을 접해도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 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는 아이 김호입니다. 실종 당시 만 3살로 현재 34살이 됐습니다. 김호 군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아동 바로 김호 군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호 군의 아버지이신 김기석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김호 이렇게 외자잖아요. 근데 이 호라기보다는 호야라는 애칭으로 네. 예, 많이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네, 호야 집에서 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애가 말도 잘했고 네. 좀 똑똑한 편인데 이렇게 실종이 돼서 찾지를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짧지만 굉장히 그 감정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호야라고 흔히 불리던 그 이름으로 더 익숙하신 분들 혹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 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아직도 이 아들을 찾아서 전국에 다니고 계신다면서요? 네, 전국을 안 다닌 시설도 없고 네. 엄청 다녔습니다. 도서 지역, 섬 지역 하며 염전, 김양식장 이런 곳까지도 참 제 발길이 안 닿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받으신 제보나 어떤 보셨던 단서 같은 건 없으셨나요? 근데 대전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에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가서 만나봤는데 네. 본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DNA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네. 거기는 갈 수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만 한 끼 사주고 네. 그러고서 용돈 좀 줘주고 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전 자해원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해원이면 호야가 발생된 지점에서 한 1km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갔던 이유가 그 근처니까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달려갔는데 저한테 이제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깎아서 줬는데 막상 얼굴을 딱 대하는 순간 아니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이제 코도 우리 집에 매부리코가 없는데 코도 매부리코에다가 이빨도 옥리에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대전 동부색인 박영윤 경위가 같이 한번 저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와서 보고 저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깐에는 부모를 찾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나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돼서 또 다시 수용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경찰들 저기는 저기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에서 매년 분기별로 다니거든요. 전국 일제수색을 다니는데 무용고자부터 해서 매년 많은 실종자, 무용고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분 역시도 한번 설득을 해서 유전자라도 좀 보내서 다른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시고 만나보셨을 텐데 아버님의 실망 을 만큼 저희가 오늘 좀 희망을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김호군에 대한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호군 실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 11월 4일에 실종된 김호군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당시 호야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호야는 삼촌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대전 대덕구 비례동 삼촌 집에는 또래 사촌들이 있었고 호야는 사촌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1월 4일 그날도 역시 사촌 동생들과 놀고 있었던 호야. 그런데 잠시 외출했다 들어온 삼촌 눈에 호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둘만 집에 있을까? 호야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데 함께 놀던 아이들도 호야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삼촌은 우선 옆집 축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이웃 축사에 자주 놀러 갔었다는 호야. 혹시 호야를 봤을까? 안 그래도 호야가 잠시 들어왔었다는 이웃. 그런데 밥 먹고 가라는 말에 호야는 아무런 말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온 아버지 김기석 씨.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을 어느 곳에서도 아들 호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렇게 마을에서 사라진 호야. 그 후 호야는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군이 실종되던 상황 함께 보셨는데요. 실종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김호군이 사촌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제 남동생 집에 잠깐 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 이웃집에 축사가 있었어요. 네. 돼지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아이가 놀러 갔었는가 봐요. 그 전에는 그 앞에 그 대전 IC 거를 나가면 톨게이트 옆에 그 검문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의경들하고 자주 놀고 오라고서 이제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의경들이 맛있는 것 과자라도 사주면은 그럼 먹고 놀다가 집에 오고 거리는 좀 꽤 돼요. 한 5, 600m 되거든요. 네. 쭉 검문소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거기를 이제 혼자 다니고 혼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네. 수 있었던 네. 아이였군요. 네. 네. 사실 상당히 낯선 똑똑한 집이 것 아닌 같은데요. 삼촌 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 있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호야가
그 의경이 있는 곳까지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사실은 보통 이제 낯선 곳에서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길을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이거 꿀밤한테 때리면은 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고 요 정도로 말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6살짜리 아이가요. 예, 예. 그런데 그날 행적은 그 옆에 축사집에서 얘 호야 밥 먹자 그러니까 얘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행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혹시 몰라서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다 그 축사 오물통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빠졌을까 하고 장대 갖고 다 뒤져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때 당시에 목격자도 없었나요? 네, 목격자는 그 축사 거기가 마지막이고 그 위에가 비례사란 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 쪽에도 누나들이 가고 막 저희 누나들이 가서 보니까 공주 갑사로 빨리 가봐라. 그래서 이제 공주 갑사도 제가 쫓아가고 했는데 공주 갑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5살 아이 보면 네. 이제 실종된 아이들 많이 보면 그 지나간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서울에서 없어졌는데 저 경상도 섬에서 발견된 적도 많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차편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예, 네. 그 시설에 약간 보호하고 있다가 장기 보호 시설 아이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예, 잃어버린 그러니까 건가요? 일주일 사이에 네. 그 서울에서 없어진 아이가 경상도 섬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근처에 절로 가는 것도 5살 아이로, 만 3살의 아이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든지 또 네. 예, 거리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거기가 절에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옛단 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동생이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큰 창고가 필요해서 거기 옛단 집이 있고 그 옆에 축사가 있고 이제 지금은 거기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조금 시내하고도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던 장소에 있었거든요. 네네. 뒤로 내가 집 뒤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돌아가니까 어느 계곡에 가니까 저기 같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 그래 막 쪽쪽 갈라지고 뭐 부패된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설마 이제 혹시 얘를 저기 했는가 해서 여기다가 묻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무릎 꿇고서 손으로 파봤어요. 아, 그때 파보니까 마음이 정말. 예, 축사에서 돼지가 죽으니까 거기다 갖다 묻었더라고요. 그 돼지가 그 나와서 그냥 내가 돌이켜봤지만 동생한테도 이 얘기는 못한 얘기예요. 그 마음이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시게 된 다음에 실종 신고도 하셨죠? 네, 실종 신고가 네. 바로 됐죠. 경찰에 신고돼가 검찰이 이제 했던 집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찾아보고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수사본부 차려진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파출소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휙 둘러보고 좀 기다려봐라.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지요. 네. 지금 아이가 만약에 실종됐다면 수사본부 차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저 CCTV도 많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거기에 또 앳돈 집이고 앳단 집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다려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선친 할아버지지요, 호야 할아버지서부터 고모들 작은 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찾으러 이제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서부터 시작해 저는 이제 출발지가 대전이니까 네. 대전 시내 시설을 1차적으로 싹 돌았어요. 1차적으로 돌고 안 돼갖고 또 다시 2차로 다시 대전 지역을 또 돌고 네. 그러고서 이제 충남 일대로 그다음에 충북 일대로 이제 그렇게 돌다가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경남, 경북, 심지어 저 바닷가까지 다 가왔으니까.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못 보시는 거고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으신 게 지금 보니까요. 아버님 집으로 대구로 병역 통지서가 왔다면서요.
그 지금, 남자 아이니까 예, 예. 국방 의무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국방부에서는 통지서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신체 검사라고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장기 실종 됐다고 신고가 가 있어도 이렇게 통지서가 나오나요? 예, 그게 나옵니다. 아, 부모님들을 2번 울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부장님?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법을 좀 보면요,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 증명은 네. 실종을 신고했다는 거지 법적으로 아이가 호적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호적적으로 이제 실종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그걸 판결문을 통해서 병역 문제 해결이 되는데 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떤 그 호적으로 아예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잖아요. 호적에서 없애는 거. 아니요, 아. 호적은 남아 있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게 되어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주민등록 말소 자체가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교수님 그럼요. 얘기하신 것처럼 예, 언제 아이를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네. 지키고 있어야죠. 말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말소와 동시에 이제 호적상 네. 그 법적으로 권리가 상실되는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네. 결국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을 받으면은 네. 그거 자체가 불합리한 거지요. 네, 네.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지금 죽었다고 딱 판결이 어디서 저게 나왔으면은 마음이라도 포기하고 사는데 네. 어디가 살고 있는데 네. 그 아이 자체 그 뿌리를 갖다가 내 스스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이죠,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실종됐다 이 정도로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악용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예, 건가요? 군대도 안 가고 또 보험금을 수령하는 아, 경우도 있고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더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고려를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높은 법안으로 다시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단지 나눠줄 때도 속상한 일이 많으셨다고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5월 5일 날이면 어린이 대공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지역도 가서 많이 돌렸고 하는데 아이를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손을 탁 칩니다. 어? 이게 전단지를 하면 손을 탁 쳐요. 그리고 전단지를 받으면은 바로 어서 버리고서 밟아요. 쓰레기통도 뭐 안 가고 바로. 그러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 대공원 가면은 그 노점상들이 자기들 영업 방해한 데서 전단지 못 돌리게 하죠. 우리가 이게 전단지를 돌리면 또 공원 측에서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못하게 하고 또 저기로 시비가 되고 막 싸움이 되고 이렇게 돼요. 대공원 측에서는 청소하는 게 사실 불편하겠죠. 안 불편할 수는 없죠. 이걸 갖고 와서 그냥 아무 데다 버리니까.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이걸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우체통에다 넣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한테 주는 게 이걸 거절하니까 동네를 하나 정해서 거기 우체통에 넣으면 그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보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보급소 찾아가서 사천부면 사천부 보급소다 맞게 돈 주고 그럼 신문에 끼어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어느 집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신문에도 저는 이제 배급을 했었고 심지어 충남 도지사 있잖아요. 도지사실까지 가서 충남 도내에 있는 마을 이장들이 몇 명이냐. 네. 마을 이장들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8,000부씩 갖다 주겠고 대전시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통장들까지 이게 돌아가게끔 다 전단지를 배포해 아버님 본 적이 진짜 있어요. 전단지 가지고도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시네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오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마음껏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이제 사진만 아,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종 당시의 사진 이렇고요. 그다음에 더 아기였을 아이 때 사진, 신체 특징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현재 추정 사진을 만드셨나 봐요. 그것은 예. 미국에서 아. 그려와서 했는데 네. 이제 서양 구조라 네. 좀 안 맞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들의 DB가 많다 보니까 아시아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인의 그런 DB를 근거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아버님 얼굴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게 보이는 것 약간 같아요. 외국 분위기가 나긴 해요. 그래도 일단 요 아기였을 때 사진에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나 이제 그거하고 같은 전단지인데 모양이 좀 바뀌어서 그럼 최근까지도 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신 거죠? 예. 이런 전단지 받으실 때요, 이렇게 누군가 나눠준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이렇게 보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도 갖고 오셨네요. 네. 네. 이게 이제 호야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네네. 아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호야가 기억하고 있을 만한, 호야가 실종 당시에 5살이었으니까 혹시 기억할 만한 특별한 상황 아니면 특별한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면. 사촌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촌 형이나 사촌 누나는 기억할 걸로 그래서 여기 전단지에도 광호 효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오토바이 타고 탑정 저수지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하던 이제 그런 아빠와 같이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고 네. 찾고 계시는 아버님과 반대로 또 부모님을 찾고 있는 김호군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5살이 된 김호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과거 사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이 추정된 현재의 모습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김호군의 모습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들. 유일한 단서는 과거 기억, 그리고 남겨진 아동의 사진들 뿐이다. 실종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현재 나이에 맞는 얼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3D 몽타주 프로그램 폴리스케치. 과거 사진으로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인 남녀노소 900명의 인상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눈, 코, 입 길이와 얼굴형 같은 신체 특징부터 인상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름살이나 피부색 같은 얼굴 특성도 반영되는 프로그램.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던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실종 아동의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저희가 준비한 사진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실종 당시 만 3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살이었던 김호군의 모습입니다. 성인이 된 김호군 추정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니까 35살 정도로 추정된 그 사진 저희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을 토대로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된 사진까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분 계시면은 꼭 연락 주시고요. 아버님께서는 처음에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성장한 아이의 그런 얼굴을 상상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호야가 뭐 어떻게 자랐다는 것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은 제 젊었을 때 이제 호야 나이 때 그런 사진하고 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닮은 점이 있어서 근사치가 하지 않느냐. 이제 코 주변이라든가 눈매가 좀
많이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사진으로는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네, 비슷해요. 저 네. 젊었을 때 그 모습하고 많이 닮았죠. 네. 호야가 어렸을 때 같이 가면은 사람들이 아유 닮아도 너무 닮다 붕어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나이가 35살이 됐으니까 그 사진하고는 오히려 지금 수정 사진이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님 보고 저 사진을 보고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많이 닮았다. 왜냐면은 특히 그 얼굴의 전체적인 얼굴 틀이 그 광대라든지 그 턱선이 너무 아버님하고 많이 닮았고 네. 그 지금의 그 김호가 컸다면 네. 아버님하고 정말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면 김호군도 눈썹이 삼각형으로 좀 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코가 굉장히 복호세요. 아버님 맞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둥근 인상에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을 보면은 쉽게 지나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인상과 분위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호호 군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 우리 아버님께 혹은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가족을 제가 찾아왔는데 네. 63년 만에 아이를 찾기도 하고 아. 또 장기 실종 아동 이렇게 평범한 가정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서 상봉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버님에게 좀 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네. 첫째로 건강을 잘 지키셔서 호야를 만났을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노력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 아버님이 저희 이제 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장기 실종 부모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으셨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부모가 자식을 찾는데 전단지를 이렇게 돌릴 때 좀 받아주시고 그러고 같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에서는 법을 실종아동법 3조에 있는 그 법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고쳐주면 저희들 부모들이 다닐 때 또 경찰 어차피 부모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경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데도 그게 제약이 그 말 한 글자 한자 가지고 제약이 걸려서 시설에 가서 저기를 못하고 돌아 나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찾으러 갔을 때 제약이 안 걸리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저기를 해야지 말로만 실종아동법이 있지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그게 아니다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 것을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일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는 경우를 김호군 아버님께서 너무 많이 겪으셔서 이런 것들은 좀 정말 나라에 재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관심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끝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아들 김호군에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요. 그 말씀 저희가 청해 들으면서 아버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야, 어디 잘 있지?
아빠는 너를 보고 싶다. 너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시설과 또 다른 도서 지역까지도 너를 찾으러 다녔다. 지금까지 31년째가 접어들었는데 너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아빠는 너를 찾아놓고 너의 꼬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찾으러 다니겠다. 그러니까 너도 건강하고 어디 있던 사람다운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잘 성장하길 바란다. 만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지내고 혹시 이 방송을 본다든가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모들도 많고 사촌들도 많고 너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 집안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그들과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웃으면서 만났으면 하는 아빠의 바람이다. 사랑한다. 잘 지내고 어디 빠른 하루속히 연락을 주길 바란다. 아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실종 가족과 함께 실종 아동을 찾아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실종 리포트를 통해서 혼혈 입양 아들의 가족 찾기를 전해 드릴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는 입양 수출국 1위라는 아주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입양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07년도부터 그 입양 기관을 도와서 가족들을 품으로 많이 돌려보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우리가 30만 명 정도 입양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네. 실제로 입양인들을 보면 그 부모 인적사항도 없고 또 정확한 통계 수치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 13년도에 입양 특례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입양 고아들, 입양인들 수출국 5명이라는 그 5명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해 한 2,000명 정도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명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고국을 찾는 그런 입양인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실제로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 되면서 대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자료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입양을 보낸 경우에 부모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어떤 그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안 남긴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찾으러 왔지만 실제로 못 만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입양 특례법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또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가 그 입양인들을 제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국내 입양이 되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부모 없이 단체 생활을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라는 아이와 부모 없이 그냥 너희 입양이 안 돼. 시설에서 커.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적절하게 그 특례법 부분도 개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교수님 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 특례법상에 이제 조금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출산인데 사실은 아이를 버리는 경우, 유기하는 그 비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늘고 있다고 있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모순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상황이 안 되니까 몇 년 후에 다시 데려와서 잘 키우겠다는 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들을 헤아려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아이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렇죠. 방안으로 또 방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함께 만나볼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혈 입양아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지금 한국을 찾은 것인지 우선 준비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인 엄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4개국에서 모인 21명.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해외에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가족을 찾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린 아이가 연락이 왔다고 했을 때 처음엔 안 만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인인데 어떻게 만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인 것 같아요. 입양의 아픔과 부모에 대한 원망도 모두 지난 일이라는 입양인들. 이들이 바라는 건 어머니를 그리고 또 다른 형제와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졸린 플루거 김현준 씨를 만나봅니다. My name is Jolene Johnson Fliggy. I was 18 months old when I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I was adopted with my biological half-sister. She was 5. 어린 시절 사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9년 만 18개월이었던 김현준 씨의 모습입니다. This defines me because it's a picture of me with my sister being reunited at the airport in the United States. She came 3 weeks after I did because she did not pass her medical physical. I was in the orphanage, they believe, 6 months. My name was Kim Anjun. My sister was Kim Insun. We were told that we were brought to the child placement services by 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rs. Oksun Hong at the time was the director of child placement services. She told my parents that we were brought by our grandparents, that it was a good family we were from. We were raised by our mother until we were brought there. We lived with her and our grandparents. They asked that we go together. So they wanted to keep us together. I feel that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a lot of options, and that was what they felt was the best thing for us to be able to have a life. And my adopted mother told me, your real mother has to love you more than Dad and I ever could to have been able to give you up, to give you the things she wanted you to have. So I've always felt a lot of love and caring, and she did what she felt was the best thing for us. Mrs. Oksun Hong had asked my mother to send pictures of us so that our mother could see us growing up. That was important for her. And so my mother started sending pictures, but then she became afraid. She and my father had been married 11 years and were trying to adopt within the U.S. And then they were told in the United States that suddenly they were too old. My mother would cry when they'd tell them that they were babies, and they said that she was not mentally stable enough. And my father was going to college to receive his PhD. They said he was too career-oriented. So my parents were very afraid, my mother especially, to lose us. And for some reason, she felt that if she continued sending pictures, somehow someone might be able to find us and come and take us from her. And she told me that later in years, how guilty she felt about that and how she felt that she had done my sister and I an in-service by not having continued to send pictures. She felt terrible about that to her dying day, that she hadn't continued doing that because she knew how important that would have been. I guess I feel sometimes that
As a mother myself, I love my children so much, and my life, I can't imagine giving them up. And I think that she had to come to a point in her life where it was, she needed to give us up so we could have what she wanted us to have. I would want to say thank you. You did the thing, something for me that I don't know if I could do myself. It was a selfless act that I will always be grateful for. And thank you for doing that for me. Hello, Mother. I'm happy, I'm healthy. I got to grow up with my sister. Thank you. I love you, I always will. I hope someday we will meet. Thank you. 김연준, 1957년생으로 18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김연준 씨를 알고 계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번엔 리사 잭슨, 한정자 씨의 사연입니다. Hello, my name is Lisa Jackson, Hunjongja, and I currently live in Miami, Florida, but I was born in Samsungdong, Seoul, Korea. My husband and I have been married for 35 years, and we have 6 children and 18 grandchildren. And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엄마가 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When I left Korea, I was 6 years old. My mother took me to the orphanage when I was 4. But I was able to see her periodically during that time. I remember many things about my mother. She was very sweet. I know that she loved me. And she had beautiful hair. I just remember her being beautiful. We had just the one room, and we would all share dinner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people in our little village. And my mother had to work lots, so I was always with the neighbors. And I guess that was one of the reasons why she couldn't keep me, because she was having to work and try to support both her and me. So I guess it wasn't easy for her. But when I was growing up, and sometimes even being a teenager, I would wonder why didn't she fight a little harder to keep me? Even if we didn't have money. Sometimes as a child, money doesn't matter. In many of the schools that I went to, I was the only one that was Korean, mixed race Korean. And so people don't understand, well, how are you Korean? And what about your mom? And, you know, they ask a lot of those questions. Why do you don't look like your parents? Why don't you look like, we look like our mom and dad. Why don't you look like your parents? Picking at me that, what are you talking? Because you don't talk like us. So, you know, that's not easy when you're a child. And so, yes, I was a little bit resentful, because I wish that, you know, even if we didn't have money, we would have each other. But it's okay. We overcame it. And so I'm good. I think those kind of things build your character and make you strong. And now that I've become a mother, I understand the sacrifices you have to make for your children. And I guess that was even more courageous to give me away than to, you know, keep me. Thank God, I have a good life now, that my husband and I have our own business. We have our children that live near us, and so my children are very, very good people, and my grandchildren. So I know how wonderful families are. So the resentment is, there's none. I have only love in my heart for her. That is a very tough question. If I found her, I would give her the biggest hug. I would tell her that I love her very much. And I would tell her that I thought she was very courageous and strong. And I knew, and I know why she did it. I would tell her I love her so very much.
And I think that what she did was for my opportunity, and that it was a very selfless act. That she wasn't selfish to try to keep me under the circumstances, but to allow me to have opportunities in the U.S. And so I would just tell her, I thank her, and I love her very much, and I've missed you. 그런데 인터뷰 당일 저녁,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ell, I found out that my mother had passed away. 애타게 찾던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Since 2 years. And I was very, very sad. I came here so that I could find my mother, but I was not able to find her alive.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we went to our village where I grew up and where she was her last residence. And everyone said such wonderful things about her. They said that she missed me, that she cried for many months after she put me to adoption. And she never had any more children, and she never got married. She spent her life doing good work in the church and raising other children. So I'm happy to know that. 꼭 이 말은 전하고 싶었다는 정자 씨. That I love her very, very much, and that I know that she did a life of service. She did a life that I choose to try to exemplify. I hope that I can be as good a person as she was. I wish you knew how much I thought of you every day, how much you are in my hear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딸과 함께한 정자 씨의 한국행. 행복한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저 하늘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길 바랄 뿐입니다. 1961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난 이지순 씨입니다. 친엄마의 이름이 이정희로 확인됐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숙이라는 이름과 1952년 12월 6일 출생이라는 쪽지와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미강 씨입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1년생인 홍연자 씨. 1살 때 입양됐는데 서류에 집 주소가 안정리로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혈 입양아들이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양한 사연들을 지금 봤습니다만 저는 특히 리사님의 사연이 좀 이렇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어머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옆에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셔서 이야기 들으셨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지분도 이제 곧 연락을 해서 이런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이 명확합니다. 혼혈 입양인이든 간에 네. 우리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우리나라 부모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혼혈 입양인들 그 가족을 만나는 현장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 이제 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놓고 너무 보고 싶어서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늦게 이제 만나는 경우도 많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그 FBI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인데 그분도 이제 60년 거의 50년 60년 사이 된 분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그 3차례 정도 왔다가 못 찾고 있다가 저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누나를 만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한국인이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늘 자녀들에게 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커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늘 얘기해왔답니다. 근데 누나를 만나고 그런 자부심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입양된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네.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관심 갖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쟁과 가난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불행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종도 그렇지만 입양도 원하지 않게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게 된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경우는 조금 더 가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뭐 사회적인 체계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혼혈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이야기는 다음 회에도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준비한 시간 이제 마무리 지을 순서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또 기억나시는, 혹은 직접 아시는 그 모든 것,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청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여러분 제보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도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희가 찾고 있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는 아이 김호입니다. 실종 당시 만 3살로 현재 34살이 됐습니다. 실종 당시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김호 군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 군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